안녕하세요. 버핏이 옥시덴탈을 매입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저번에 팔았던 걸 왜 다시 사? 버핏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10년 이상 보유할 거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2020년에 매도했던 옥시덴탈을 2022년에 다시 사드렸습니다. 2년도 안 돼서. 그것도 그때보다 한 4배, 5배 비싼 가격에 사드렸어요. 이게 왜 무슨 일이야? 뉴스를 보니까 셰일업체 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17%가 올랐습니다. 난리가 났죠. 금요일 기준으로 9,120만 주를 이제 갖게 됐는데 51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6.2조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900만 주를 이미 매입한 것 같고 수요일 목요일 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6,100만 주를 사드렸어요. 수요일 목요일 날 옥시덴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버핏이 사드렸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수한 가격이 47에서 56달러 사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샀죠. 옥시덴탈이 옛날에는 8달러 이랬거든요. 보통주 9% 정도를 보유하게 됐는데 8,390만 주를 59.6달러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17%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옥시덴탈 보통주를 샀다라는 거는 나는 신주 인수권도 인수할 거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자신감 있게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옥시가 아나다코를 인수했었거든요. 그때 380억 달러에 인수했었는데 이때 이제 버핏한테 100억 달러를 빌렸어요. 그러면서 신주 인수권이랑 연 8% 배당금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배당금만 연간 10조에 주기로 한 거죠. 어쨌든 뭐 대출금을 이제 갚긴 갚았는데 2020년 1분기, 2분기 때는 돈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갚았고요. 근데 버핏이 주식으로 받은 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후에는 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비싼 가격에 샀다. 이런 거는 버핏이 뭔가 변화를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분리자들을 매수한 것 같은 경우는 버핏의 제자인 것 같고 이 옥시덴탈은 버핏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버핏을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야수 중에 야수입니다. 진짜 야수인 이유가 망할 것 같은 기업을 투자를 해주면서 신주 인수권을 받아와요.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신주 인수권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워런트라 그러죠. 근데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례 하나만 뽑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때 2011년 8월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져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거의 뭐 락다운 됐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제 5만 주를 우선 신주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연 6% 배당을 받기로 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신주 인수권을 받아왔는데요. 50억 달러를 투자해주면서 신주 인수권을 7.14달러에 7억 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옵니다. 그때만 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무슨 7달러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41달러예요. 그러면 41달러에서 7.14달러를 빼면 7억 주를 곱해야 되겠죠? 230억 달러의 차익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버는 거죠. 버핏은 이 거래 한 번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절반만큼 되는 돈을 한 번에 벌었어요. 엄청난 야수죠. 버핏이 옥시덴탈에 투자한 이유는 저는 이제 엑슨모빌이랑 쉐브론보다 옥시가 안전마진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옥시덴탈이 2019년에 인수한 셰일 1위 업체인 아나다코 때문이라 봐요. 옥시덴탈을 가지게 되면은 아나다코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었다. 버핏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유업체 1위가 아닌 옥시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셰일 1위인 아나다코를 보고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다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미국 캐나다에 묻힌 셰일가스만 해도 35조 세제곱미터예요. 세계 총 매장량의 19%를 아나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도 타업체 대비 앞서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버핏은 셰일을 보고 투자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옥시라고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말을 하나 거들었어요. 테슬라에는 뉴스지만 가스와 원유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벌써 유가가 115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산한 단어라 생각을 하는데 115달러가 넘은 상태에서는 유가가 웬만큼 떨어져도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휘발유차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수요는 어차피 전기차로 쏠릴 거니까 약간 양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 자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유가가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인해서 안 그래도 유가가 높았는데 이제 더 고유가가 됐죠. 115달러는 스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GDP 성장률이 3%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4% 보고 있더라고요. 물가가 GDP를 눌러버립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겠죠. 그걸 스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러시아 문제로 지금 급격한 상승했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은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핏이 단타를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대체 왜 샀느냐?
그래도 아직 오펙 플러스가 남아 있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탄소 배출은 억제해야 됩니다. 증산을 요구하는데 탄소 배출은 내지 마라. 팔 5파운드를 떼내는 대신에 피는 한 방울도 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펙 플러스도. 미국 내 시추업체들도 증산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이 생깁니다. 미국도 이젠 친환경보다는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셰일가스 시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면 바이든이 애초에 셰일 업체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증산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경제 정체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관점이 어떻든 간에 셰일 업체들이 이제는 일을 할 시간이 됐다. 그러면 업체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옥시덴탈.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64조 원이고요. 배당이 1.1%, 주가가 3달 동안 31달러에서 56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PER이 22.9배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3분기 때 0.66달러였는데 4분기 때 1.37달러, 2배를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주가도 80%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 셰일 5대 업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EOG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84조. 옥시보다 더 높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6%, 3달 동안 주가가 88달러에서 118달러가 됐습니다. 추정 PER이 14배죠. 3분기 때 주당 순이익이 1.9달러였는데 4분기 때 3.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라와줬어요.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대번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48조. 배당 수익률이 셰일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6.8%. 그리고 주가가 45달러에서 59달러로 올랐어요. 추정 PER이 14배 정도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3분기 때 1.24달러에서 4분기 때 2.25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인데요.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그리고 배당이 1.8%, 주가가 3달 동안 110달러에서 134달러가 됐어요. 주가가 제일 조금 올랐죠, 이 중에서. 그리고 PER이 10.7배. 이 중에서 PER도 제일 낮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분기 때 3.56달러에서 4분기 때 5.56달러로 올라왔습니다. 뭐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콘티넨탈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27조입니다. 배당이 1.6%, 그리고 주가가 45달러에서 60.9달러까지 올라왔죠. 추정 PER이 13배, 주당 순이익이 3분기 때 1달러에서 4분기 때 2달러니까 100%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라톤 오일은 제가 옥시랑 같이 언급 많이 했었던 회사였었는데 시가총액이 21조, 그리고 배당이 1.2%, 주가가 16달러에서 24달러로 50% 올랐습니다. 옥시 다음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추정 PER이 16.7배, PER도 옥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분기에 0.23달러였는데 4분기에 0.83달러, 4배 가까이 성장했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옥시덴탈, EOG, 대번, 다이아몬드 100까지는 PEG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PER 나누기 EPS 상승률로 하면은 이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예요. 콘티넨탈 같은 경우도 0.13으로 저평가가 나오고 마라톤 오일도 0.06으로 저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저평가예요. 근데 주류들과 차이가 날 때는 콘티넨탈이라던가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는 워낙 순이익이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저효과 때문에 PEG가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상승률로는 옥시가 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마라톤이 50%, 나머지는 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이아몬드 100 같은 경우는 EPS 상승률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제일 낮았다. PER도 제일 낮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주가가 덜 오르고 EPS 상승률도 적당한 거를 중간값을 고르자고 하면은 EOG 리소시스랑 대번 에너지가 가장 중간값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할 때요, 주의점이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셰일 채굴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랑 하나는 베이커 휴즈 원유 시추수예요. 두 지표를 보면은 셰일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알 수 있겠죠. 채굴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때 갑자기 급감했어요. 완전 바닥을 찍었다가 이제 서서히 계속 회복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도 못했다. 그런데 유가가 셰일 업체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115달러라는 유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이제 증설해가지고 이제 옛날만큼만 시추수를 늘려놓으면은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유가가 50달러, 60달러 할 때는 괜히 ESG 점수 떨어지고 탄소 배출권 사고 이러면 남는 거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셰일 업체들이 한 60달러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115달러면은 절반이 남는 거예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눈에 쌍심지키고 하는 거죠. ESG 점수고 모르고 뭐 탄소 배출 거 모르겠고 우선은 돈부터 벌고 보자. 시추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늘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의 70% 이상이 이 셰일 업체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처럼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가를 가장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이 뭐 오펙한테 쪼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려버릴게, 우리가 유가 낮춰줄게 라고 하면 미국이 세지고 중동이 깨갱하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셰일 업체가 채굴을 늘리고 원유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증설하는 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최소한 방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유가가 4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4분기에 유가가 60달러, 70달러 이랬는데 이제는 유가가 이제 100달러 넘어갔잖아요. 4분기 때만 해도요, 셰일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고 ROE가 60%가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ROE와 영업이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셰일 업체들도 매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버핏이 옥시덴탈을 투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